독일, 종종 유럽에서 단순하게 인식되는 나라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고급 자동차, 웅장한 성,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맥주로 가득한 축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죠. 하지만 독일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이렇게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해외에서 독일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이것이 완전히 정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독일인들이 이런 자유로움의 편안함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한 추측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는 매혹적인 사실들을 좋아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이 왜 수많은 이민자들의 목적지가 되는지에 대한 주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독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미소가 인상적이죠. 독일 여성들은 따뜻한 인사와 함께 포옹이나 뺨에 키스를 하는 방식으로 환영하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자연스러운 소통은 독일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맥주 펍까지 그들의 예의 바르고 후한 환대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판매원들의 열정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하며 지역 특산물을 맛보게 하고 당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환영하는 분위기는 방문객들이 어디서 왔든 편안함과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또한 독일인들은 결혼과 성교육에 대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과의 연결을 기념하는 공공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깊은 수용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반영합니다. 둘째, 독일 여성들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과 매력적인 성격으로도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평균 신장 약 1.7m로 세계 평균 1.6m보다 키가 큽니다. 독일은 클라우디아 쉬퍼, 클로디아 스키퍼, 토니 가른, 토니 게른 같은 상징적인 슈퍼모델을 배출하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대표합니다. 푸른 눈, 하얀 피부, 금발이나 갈색 머리 같은 특징은 그들의 인상적인 외모를 만듭니다. 외모뿐 아니라 독립성도 돋보입니다. 2021년 데이팅 사이트 엘리트 파트너 위 연구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90%가 재정적 독립을 우선시하며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전부 부담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삶에서 자율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독일인들은 나체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세계적으로 점차 퍼지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문화의 일부입니다. 독일인들은 이를 FKK, 브레이크로버 컬투르, 자유로운 신체 문화라고 부릅니다. 호수, 수영장, 공원, 해변에서 나체로 있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일을 나체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보이게 하며 특히 여름철에 그렇습니다. 베를린이나 뮌헨의 도시 공원에서 사람들이 나체로 일광욕을 하며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나체에 대한 개방성은 19세기 말 건강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햇빛 노출이 결핵이나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죠. 1920년대 유럽이 여전히 보수적이었을 때 독일은 실트 섬의 최초의 나체 해변을 열었습니다. 10년 뒤 베를린에서는 의복 없이 야외 운동을 장려하는 최초의 나체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16년에는 독일에서 최초의 국제 나체주의 회의가 열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과의 건강한 연결을 촉진한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나치 독일 시기에는 자유로운 신체 문화가 저항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는 도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942년에는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을 비롯한 인종적 차별과 관련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에서 나체 문화가 널리 퍼졌으며
나라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넷째,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같은 유명 브랜드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나라는 뛰어난 엔지니어링과 자동차 기술로 유명하며 내구성과 품질이 높은 차량을 생산합니다. 독일 제품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아서 많은 독일 택시 기사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용하며 이 차량들은 일부 도시에서 경찰차나 구급차로 수입되기도 합니다. 2022년 독일은 34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같은 모델은 유럽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메르세데스, 아우디, BMW, 포르쉐는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엑셀레로, 메르세데스 메이백 이그젤리어로처럼 800만 달러,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은 독일 브랜드의 세계 시장에서의 명성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독일을 이야기하면서 맥주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맥주는 독일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독일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연간 약 90억 리터의 맥주가 소비됩니다. 평균적으로 독일인 한 명이 매년 약 104리터의 맥주를 마십니다. 많은 경우 독일인들은 물 대신 맥주를 선택하는데 맥주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보다 저렴하기도 합니다. 맥주 문화는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오케이토버페스트에서 찬양받습니다. 이 축제는 수백만 명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민속 음악, 전통춤, 바이에른 전통 의상으로 바이에른 문화를 기념합니다. 독일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을 즐거운 순간과 축제 속에서 연결하는 필수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여섯째, 독일은 풍부한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활기찬 지역 축제로 유명합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유산을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하며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예를 들어 루데스하임 암 라인, 루더스하임 암 라인 위 축제는 라인 강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해 조명과 불꽃놀이를 사용하며 유럽 전역에서 관객을 끌어모읍니다. 글라드바흐, 글레드베치 위 튤립 축제는 4월에 열리며 화려한 꽃 전시로 봄을 알리며 정원 애호가들을 매혹시킵니다. 또한 뉘른베르크, 누렌버그 위 크리스마스 마켓은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 수공예품, 축제 음식, 그리고 시장을 여는 아기 예수 상징으로 전통을 제공합니다. 각 축제는 독일의 따뜻함과 기쁨을 반영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일곱째, 축구에 관해서라면 독일인들의 열정을 따라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과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길가의 카페나 붐비는 버스 안에서도 느껴집니다. 축구에 대한 흥부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 언어로 퍼져나갑니다. 여덟째, 독일에서는 두 자녀를 둔 여성이 최대 10년이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두 자녀를 낳을 경우 특별한 출산 정책 덕분에 거의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후 어머니는 각 자녀당 최소 3년이 휴가를 받으며 첫째 자녀 출산 후 1년 반 이내에 둘째를 낳으면 추가 휴가가 제공됩니다. 둘째 자녀 출산이 기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출산 휴가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월급의 65%에서 67%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각 자녀는 출생부터 25세까지 학생인 경우 매달 약 240달러, 약 33만 6천 원 위 수당을 받습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아홉째, 독일을 이야기하면서 수도 베를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은 뉴욕처럼 활기차거나 파리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오면 도시가 선사하는 독특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역사적 유물과 170개 이상의 박물관을 보유하며
다양한 문명의 역사를 재현한 컬렉션이 있는 박물관 섬으로 유명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인 슈프레 강을 따라 이어진 오버바움 다리는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뉘른베르크 궁전, 뮌헨 궁전, 독일 박물관, 마리엔 광장, 그리고 뮌헨의 인상적인 시청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도 많습니다.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은 야생의 바이에른 숲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열째, 독일을 이야기할 때 동화 속 나라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는 2,300개 이상의 성이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각 성은 고유한 이야기와 매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라인강을 따라 위치한 마르크스부르크 성이나 부르크 엘츠 성과 같은 성들은 주변 언덕과 계곡에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바이에른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같은 성으로 장엄한 첨탑, 화려한 내부, 그리고 멋진 산맥 사이의 위치로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성에 영감을 주었으며 여전히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근처의 호헨촐레른 성은 중세 건축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정원으로 두드러진 명소입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에 있는 리히텐슈타인 성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동화 같은 성으로 보입니다. 한편 슈베린 궁전은 독일에서 가장 큰 궁전 중 하나로 독일의 실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 성 외에도 포츠담의 상수시 궁전처럼 바로크와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들이 있으며 이곳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원으로 둘러싸인 걸작입니다. 11째, 당신이 창문을 꼭 닫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도 독일에 오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둡니다. 그 이유는 신선한 공기가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독일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이를 위한 용어도 있습니다. 슈크루프트, 저글러프트, 즉 바람이 통하는 공기입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창문을 열어 집을 시원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감기와 원치 않는 박테리아를 예방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독일인들이 모든 창문을 신중히 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12째, 독일은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2,200만 명의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에 거주하며 이는 독일을 유럽 최고의 이민 목적지로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이민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독일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2,200만 명 중 약 1,100만 명이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는 이민자,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그리고 이민자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약 200만 명은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독일 시민이었고 다른 이들은 귀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약 73만 2천 명의 외국인이 독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화에 투자함으로써 이민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미래와 다양한 사회를 보장하고 난민 지원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3째,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매혹적이고 전통적인 요리로 가득한 진정한 미식 축제를 준비하세요. 독일 요리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감자, 양배추, 소시지, 빵, 치즈 같은 대표적인 재료가 주를 이룹니다. 소시지는 지역마다 다양한 변형으로 독일 요리의 상징입니다. 김치처럼 발효된 양배추인 자우어크라우트, 소어크로트는 고기 요리의 완벽한 반찬입니다. 사랑받는 또 다른 요리는 슈니첼로 바삭하게 튀긴 커틀릿으로 감자나 샐러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독일은 빵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3,000종 이상의 빵이 있으며 특히 호밀빵이 유명합니다. 물론 디저트는 독일 식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과, 계피, 건포도가 들어간 얇은 페이스트리인 스트루델은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한편 슈바르츠벨더 키르슈토르테, 슈와즈왈더 커슈투트,
즉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는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는 달콤한 걸작입니다. 14째, 독일에서는 정부가 너무 흔한 이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아이의 이름이 성별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다른 나라처럼 중성적이거나 모호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 등록기관인 슈탄데스암트, 스탠드삼트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름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짓기는 중요한 임무가 되며 부모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프랭크 자파처럼 독창적인 이름, 예를 들어 드위즐이나 문유닛을 선택하려 한다면 독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적절한 이름을 고집하면 나중에 변경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마이클, 마리아, 안나, 토마스 같은 전통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름을 선택해 법적 문제를 피합니다. 15째, 바이에른이 독일에서 가장 매혹적인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7만 km의 면적을 가진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이며 약 1300만 명의 인구로 독일 주들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도 두 번째로 큽니다. 이 지역은 자연과 문화의 보물로 가득합니다. 바이에른 알프스에서는 테게른제, 태건시 같은 맑은 호수를 탐험할 수 있으며 이곳은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 스포츠나 여름 하이킹에 이상적입니다. 뉘른베르크는 잘 보존된 역사적 중심지와 황제성으로 문화적 하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문화적으로 바이에른은 전통 위상과 민속 축제 같은 민속 전통으로 유명하며 지역 요리와 밤베르크, 벤버그, 라뷰르츠부르크, 허즈버그 같은 도시의 바로크 및 르네상스 건축은 이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돋보이게 합니다. 16세기부터 라인강 계곡과 인근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인 라인강을 따라 펼쳐진 이 지역은 숨막히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성, 매력적인 건축의 마을, 포도밭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세심히 관리된 포도밭에서 유럽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합니다. 문화적으로 라인강 계곡은 수세기 동안 시인, 예술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은 시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며 지역 축제와 행사는 이 지역의 독특한 전통을 보존합니다. 16째, 포도밭과 화려한 풍경으로 가득한 길을 거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작센 와인 루트는 정확히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엘베 강을 따라 약 55km에 걸쳐 펼쳐진 이 보석 같은 곳은 독일에서 가장 작은 와인 생산 지역이지만 아름다움과 맛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길은 라데보일, 레이드뷸, 마이센 같은 매력적인 도시를 지나며 역사적인 건축과 따뜻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룹니다. 작센은 리슬링과 피노누아르 같은 훌륭한 포도 품종으로 유명하며 독특한 미기후의 혜택을 받는 포도밭에서 재배됩니다.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면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완만한 언덕, 구불구불한 엘베강에 매료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17째, 독일이 세계문화유산에 기여한 진정한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예술부터 철학까지 이 나라의 문화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요한 울프강 본 고에스와 알브레치 듀러 같은 인물은 예술 세계를 혁신했으며 바흐, 베치와 베토벤, 비트호븐 같은 고전 음악 작곡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을 형성했습니다. 문학에서는 괴테와 릴케 같은 시인들이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신학은 독일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칸트, 니체, 니에츠치, 마르크스, 레이아렉스 같은 철학자들은 전 세계의 사고를 형성했습니다. 과학적 진보도 빼놓을 수 없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 로베르트 코흐, 로버트 코치 같은 선구자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18째,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독일은 글로벌 수출 및 수입의 선도주자 중 하나로 자동차, 기계공학, 화학산업 같은 주요 산업이 경제를 크게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일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석유와 천연가스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독일의 주요 산업지역은 라인강으로 나뉜 루르 계곡, 루스밸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이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 유럽 최대 항구와 연결되는 교통망의 중심지입니다. 독일 동부는 경제적으로 서부보다 덜 발달했는데 이는 냉전 시기 독일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이 분단은 자본주의 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로 서부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동부는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19째, 영화 속 동화 같은 마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로텐부르크 오브 데어 타우버, 로든버그 오브 더 타우버를 방문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갈길, 붉은 기와 지붕의 목재 가옥, 아름답게 보존된 성벽은 매혹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로텐부르크 시청은 르네상스 양식의 인상적인 외관으로 눈길을 끌며 성 야콥, ST, 자갑, 교회는 정교한 목재 조각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방문한다면 반짝이는 조명과 진저브레드, 뜨거운 와인의 향기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진정한 축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역사적 복장을 한 가이드가 좁은 골목을 안내하며 로텐부르크의 역사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야간 도보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20째, 이제 독일의 놀라운 매력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탐험하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화와 전통으로 가득한 나라에 대해 새롭고 매력적인 정보를 발견하며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 중이라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 다가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